예, 그럼 시작할까요? 예, 그러면 함께 해주신 모든 동지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38 여성 파업 조직위원회입니까? 네. 예, 조직위원회에서 거통고 조선하청지에 하나 본사 농성장에 있는 우리 동지들하고 함께 콜라보로 함께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해 주셨고 저희가 수락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 국힘당 앞에서 국힘당을 오늘 해체하는 쇼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동지들이 가 계셔서 오늘은 단촐하게 우리가 이 행사가 좀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마치는 대로 여의도 당사로 들어가서 우리가 국힘당을 함께 해체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약속한 거 있죠? 예, 까먹지 않으셨죠? 예, 다 기억하시니까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여성 파워! 오늘은 거통보다 우! 그 우는 누구를 위한 우입니까? 누구한테 보내는 우입니까? 김승현? 예. 진짜 사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진짜 사장. 세상의 모든 진짜 사장. 좋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소개하고 옆에 계신 동지들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소개할까요? 그게 나을까요? 예, 제가 편하면은 마이크 드리는 게 편하죠. 예, 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제통령 고성 조선하청지의 지회장이고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김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마이크 넘길게요. 네, 저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이라는 인권단체에 있고요. 여성파업 조직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혁자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가장미에 활동하고 있고요. 병원에서 3교대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이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성파업 조직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예, 38 우리 세계 여성의 날에 우리 한국 사회 여성 노동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리고 여성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동지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38 여성 노동의 여성의 날에 그 파업을 할 때 혹시 가보시는 분 계시나요? 올해도 3월 8일은 돌아오잖아요. 매년 3월 8일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8일에도 여성파업 조직위에서 아마 여성파업을 조직할 건데 함께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나눌 얘기는 여성파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그러잖아요. 여성이 무슨 파업이야? 예전 같으면 뭐 여성 집에서 밥이나 하지. 길거리에서 차 몰고 다니면 여자가 말이야. 차 몰고 나와가지고 말이야. 뭐 이런 얘기들 흔히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저도 많이 듣기도 했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예, 여성이 왜 차를 몰고 나오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하고요. 오늘 이 광장에는 남태령을 거쳐 퀴어 페미니스트들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서 평화의 길 그리고 혐오와 차별이 없는 길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이나 중대재해 문제 그리고 절박한 노동자 투쟁에 말벌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우리 2030 여성 노동자들이 함께 달려와서 이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개무량했다 그러나요? 예, 그런 순간이었고
정말 너무너무 추운 날씨였는데 너무너무 뜨거운 하룻밤을 같이 보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좀 회복되고 우리가 함께 남성 여성을 넘어서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투쟁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지들이 이제 다가올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 여성 파업을 조직해보자. 올해도 그러한 제안들을 하고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고요. 사실 오늘 제가 이런 행사의 사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어디 가서 소리나 지르고 뭐 이런 사람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하고 또 그리고 또 제가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페미니스트 운동이나 우리 퀴어 운동에 대해서 정말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많이 질문도 하고 배워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배우는 학생이 사회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 제가 혹시나 실수하면 뭐 우하지 마시고 예, 그냥 살짝 알려주십시오. 예? 그러시면 제가 빨리빨리 캐치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 고민들을 갖고 함께 싸우고 계신 동지들 얘기를 조금이라도 더 듣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 소개하신 동지 아시죠? 아까 소개하신 누군지 아시죠? 자주 뵙지 않나요? 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예, 어디나 가나 맞아요. 계시죠? 저는 계세요. 최근 들어가 명숙이 한 3명 정도 있는 줄 알았어요. 어디 가나 계셔가지고. 예. 네, 동지들 힘찬 박수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명숙 동지입니다. 예. 네, 제가 가끔 저를 소개할 때 집회 매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말벌 동지고 이명박 때는 전문시 있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 사실 이제 인권운동가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국제 인권 개념으로는 다 인권 옹호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성 파업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여성 파업이 처음 이제 막 언론에 나오기 시작한 거는 2023년이에요. 2023년이고 한국에서는 2023년 겨울에 그 언론 보도가 됐고 언론 보도가 된 이유가 아이슬란드가 최초 여성 파업을 한 곳이거든요. 아이슬란드가 1975년에 처음 여성 파업했는데 여성 파업을 했다가 23년 그때 90%의 여성들이 다 왔대요. 길거리에 광장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90% 여성들이 다 광장에 나왔다. 어떻게 됐을까요? 90% 여성. 그러니까는 유급 노동을 하든 무급 노동을 다 멈추는 거죠. 항공기도 멈추고 심지어 신문사도 멈췄답니다. 왜냐하면 그 요즘도 그렇긴 하지만 신문에 이제 이 글자 이게 조판 인쇄하는 요거를 하는 게 여성들이었대요. 근데 그거 할 사람이 없으니까 멈춰요. 뭐 유치원도 가르칠 분 없고 뭐 청소하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다 멈추는 거예요. 그럼 그걸 멈출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남성들이 집에서 가사노동이나 육아 돌봄을 안 했고 여성들이 했으니까 그럼 남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기가 2명이야. 근데 여성들이 집에서의 가사노동도 멈추고 강정으로 갔어요. 그럼 아이를 돌보고 밥을 해줘야 되니까 나 연차 냅니다. 나 휴가 냅니다. 이러고 다 출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멈췄고 그때 최초의 파업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여성의 임금이 우리 지금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지금 나눠준 그 여성 파업 파란색 이쁜 보라색이죠. 파란색 계열의 보라색이 나오는데 31.2%라고 하는데 그때보다 더 심했던 거예요. 뭐 40% 돼서
우리가 셋이 스탑으로 처음에 2017년에 여성 성별 임금 격차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해서 그때는 2시 5분까지 하면은 여성들이 남성하고 똑같이 일한 거다. 그러니까 임금이 너무 조금 줬다는 거죠. 2시까지만 일하고 파업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2017년에도 우리가 셋이 스탑을 했는데 지금도 여전합니다. 한국은 OECD 가입한 이래 성별 임금 격차가 현재까지 27년째 1위예요. 가장 여성이 임금이 적게 주는 나라예요. 그 말이 안 되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아이슬란드에서 그렇게 파업해서 실제 여성들의 임금도 올랐고 육아 돌봄에 대한 공공성, 국가의 책임도 늘었고 여성들의 정치적 진출, 뭐 국회의원이나 총리도 최초의 총리도 아이슬란드에 됐어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세계에서 성평등 1위 국가가 아이슬란드예요. 지금도 총리가 여성이에요. 2023년에 또 유명했던 이유가 여성 파업을 하면서 총리도 파업을 했어요. 파업에 동참했어요. 되게 재밌죠. 청소 노동자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되게 이슈가 됐고, 두 번째로 또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거기가 여성 파업에 여성들만 여성 파업이 왔을까요? 아니죠. 논바이너리도 조직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과 논바이너리들도 같이 여성 파업에 조직하자 해서 왔어요. 나왔고 이런 성별 이분 체제 정상가족주의에 반대하면서 그것이 자본의 이윤을 축적하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했는데 아니 물어본 거죠. 총리한테. 아니 왜 여기는 성평등 1위 국가고 성별 임금 격차가 거기가 10%래요. 이제는 그거밖에 안 나는데 뭐라러 이렇게 합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네? 완전히 동등하지 않으면 평등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평등할 때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 아마 이렇게 아버님들이 가끔 하실 텐데, 야 우리 때는 여자들이 무슨 대학이냐, 뭐 여자들이 무슨 결혼하면 시집 가면 뭐 일 안 하고 그랬는데 요즘 뭐 일자리도 있고 너무 좋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과거에 비교해야 될까요? 아니죠. 네, 그래서 과거에 비교하는 것, 옛날보다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평등을 중단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 파업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여성 파업, 근데 왜 파업이냐? 움직이는 것을 멈추면, 우리가 멈추면 보인다고 하는데, 움직이는 걸 멈추면 진짜 세상을 누가 움직이는지 드러납니다. 우리 470억 손배 왜 일어났죠? 받았죠? 왜? 멈추다가 파업해서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힘을 드러내는 것, 이건 파업인 거예요. 그걸 자본가들은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권력자들, 자본가들의 편에 서 있는 국가 권력자들은 두려워하죠. 그러면 자기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질서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고 불편하고 또 파업할까봐 엄청난 손배를 내립니다. 그래서 여성 파업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성 파업은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거죠. 근데 여성 노동자들만 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논바이너리를 얘기했고, 이 여성 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성 퀴어들이 함께 하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뭐 집에서 아마 어머님들 중에 일을 안 하고 집에서 무급 가사 돌봄 노동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노동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뭐 이러잖아. 남자 이제 경제를 책임지는,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뭐가 힘들다고 그래. 가사 노동 좀 해보라고 하세요. 도대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맞죠. 재수없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무급 가사 돌봄 노동자까지 파업을 하고 나온다라는 것으로 저희 파업을 하고 있고, 실제 아이슬란드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파업을 하기 좋지 않아요. 여기 470억을 손배 받았듯이 그것만이 아니라 정치 파업이 우리 노조법이 잘못돼서, 우리가 노조법 2, 3조 개정하자는 게 그거거든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되게 많아요. 학습지 노조, 방문 간호사 또는 이 정수기나 이런 거 반문 검수하는 분들 다 특수고용 노동자거든요. 혹은 학습 대리운전 노조 뭐 이런 노동자들.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성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파업을 못하고, 파업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일을 안 하고 나오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원청에서 파업권을 쟁취하는 것들이 쟁의 조정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불법 파업으로 해요.
근데 여성 성별 임금 격차라는 건 정치적 의제이기도 하잖아요.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파업권을 행사 못해요. 그래서 사실 여성 파업 조직이 쉽진 않아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여성 파업을 했습니다. 와. 다행히 쟁의권을 얻은 두 개의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센터라고 건강보험센터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정을 위한 약속을 했는데 합의상을 이행 안 하는 거예요. 공단을 공선해서 거기에 안정적으로 하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파업하던 중에 파업권을 받아서 했고 또 하나는 KC라고 굉장히 유명한 성차별 기업이에요. 그것도 일본 자본, 옵티컬처는 일본 자본인데요. 일본은 성차별을 굉장히 노동 통제 기구로 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남성들은 일단 나이와 뭐 직업과 경험과 상관없이 먼저 좋은 직급에 가고 임금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승진 체계도 달라서 10년을 더 일한 여성 노동자가 이제 막 이렇게 1년, 2, 3년 일한 사람보다 임금이 뭐 크게는 60만 원, 100만 원까지 차이가 나요. 너무 억울하죠. 네, 근데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에 그렇게 하면 남성들은 좋다고 어용노조에 들어갑니다. 한국노총 사업장에. 그럼 통제가 되겠죠. 그래서 대다수 남성, 거기가 여성 사업장이 아니에요, K씨가. 그런데 노조 파괴 사업장이었고 노조 파괴의 수단으로 성차별을 이용해요. 그런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 노동자들도 그렇게 해서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수적으로 여성이 많은 사업장에서도 남성 관리자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K씨는 남성 여성 비율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성차별을 이용해서 노조 파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씨가 대단하다는 건 저는 K씨 작년에 여성 파업 이렇게 찾아가는 간담회 했거든요. 많은 남성 간부들이 같이 왔어요. 여성만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 의제를 하겠다고 결의한 지가 5년이 넘고 실제 성차별을 노조의 주요 의제로 싸우고 있고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지금 소송이 갔거든요. 오늘 저는 그래서 거통고 조선하청지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중립 숙소를 내서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되게 많은 사랑을 주었던 것처럼 거통고 조선하청지에도 여성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성조합원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성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등은 특권을 가진 자가 내놓을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평등을 지향할 때 가능합니다. 특권을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성에게 있죠.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특권이 싫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논마이너거든 혹은 상관없이 똑같이 주면 좋겠다라고 특권에 대해서 손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특권이 아니라 평등을 지향할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는 200만 원 받았는데 똑같이 180만 원씩 받자 이러는 거 쉽지 않죠. 막 손해보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닐 때 구조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그렇게 저희 갈라쳐서 이윤을 얻으려고 합니다. 극대화하는 거죠. 남성들을 이용해서 KC 민주노조를 탄압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하는 이 윤석열에 맞서서 싸우는 광장의 여성 퀴어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성차별로 계속 이득을 봤어요. 이대남들에게 우리가 정치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성들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받는 거야. 퀴어들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지를 얻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여성 퀴어들이 저는 광장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디 여성 퀴어들한테 낮은 일자리도 없고 또는 일상적인 혐오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성 파업을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구조적 성차별을 얻다면서 여성 혐오와 성소수자 혐오 그래서 현재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에 반대하려고 이곳에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8 여성 파업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오늘 하려고 했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자료에 있는 걸로 다 하진 않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국은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한국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특히 유급 돌봄 노동 시간과 무급 돌봄 노동 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유급 돌봄 노동 시간이 아니라 유급 시간과
유급이라는 건 임금을 받는 노동 시간은 누가 많을까요? 유급 노동 시간은 그렇죠. 남성이 많아요. 그래서 임금이 많은 거예요. 무급 노동 시간은요? 그렇죠. 여성들은 그런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퇴근과 함께 투잡이다. 집에 가서 가사 일해야 되고 음식 해야 되고 아이들 돌봐야 되고 또는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많은 비혼 여성들에게 물론 요즘은 비혼 남성들에게도 그러는데 가족 돌봄을 시킵니다. 그래서 투잡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동 시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남성 그러니까 일은 2배로 여성들이 더 하는데 돈은 누가 더 받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좀 이따 이영미 동지가 얘기하겠지만 저희 요구안 중에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거, 사회 공공성, 공공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민영화되니까 민영화돼서 여성들에게 그런 아주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돌봄 노동자를 다 채워요. 돌봄을 집에서도 하지만 시장화돼서 기업에서도 하지만 너무나 낮은 임금을 받아요. 그렇게 갈라치기 하고 민영하고 그래서 민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업이 배부른다는 거죠.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재벌 대기업 이런 하나 같은 대기업들이 돈을 법니다. 이 구조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계급적이고 또한 이 성별 이분법과 성차별에 맞선 가부장제에 반대하는 그런 구조적인 인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열심히 일해서 스펙 쌓아서 그래서 나는 대기업 정규직이 될 거야 라는 시각으로는 이 구조에 누군가는 계속 착취당할 수밖에 없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만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잘 사는 사회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광장에 모인 시민들 여기 2030 여성 퀴어들이 대단하다는 게 나 열심히 공부해서 나 좀 배불리 잘 살고 편안하게 살 거야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 자본주의 체제, 가부장 체제를 바꾸는 거에 내 목소리를 내겠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같이 이 자리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한 거통고 간부님들이 대부분 남성인데 성차별 의제에 대해서 또 성별 이분화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만들어서 정말 고맙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길게요. 제가 발언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아까 성별 임금 경찰 이행되는데 그럼 퀴어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착취당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가 등단한 이래 이런 사람이 일을 하려면 어때요? 잠도 자야 되고 먹고도 해야 되고 또 돌봄도 필요하잖아요. 누구나 돌봄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사회가 하고 국가가 하면 국가에다 뭐 기업이든 뭐든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이 이윤을 못 챙겨가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성의 가족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도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임금 체계가 생계 부양자 임금이라고 해서 가족 임금 제도가 있는데 남성은 돈을 벌고 여성은 집에서 일한다. 무급 돌봄 노동을 통해서 유지되는 방식으로 사회를 구성했어요. 근데 실제로 자본주의가 신자유로 가면서 여성들도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성은 일도 해야 되고 집에 가서 가사 노동도 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에 가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야만 이른바 요즘 계속 얘기하는 뭐 애들 많이 낳아라 하는 것처럼 노동자들, 이거 프롤레타리아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면은 늘어나면 자기들이 쉽게 싸게 언제든 해고하고 또 다시 그 자기에게 순종하는 노동자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정상가족주의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그 정상가족주의에 벗어나는 이른바 성적 지향이 다른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나 뭐 혹은 무성애자들을 별로 이용할 가치가 없죠. 그리고 거기서 교란시킨다고 생각하는 성별 이분법 체제와 다른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는 더군다나 더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래야지 계속 정상가족주의가 유지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성소수자들을 탄압하는 게 또한 이 성별 이분법 체제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는 얽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바꾸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광장에 모인 분들이 그런 싸움을 저는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광장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을 통해서 거통고 동지들이
이렇게 배우게 되잖아요. 아, 세상에는 성별이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 배우는 게 저는 너무나 좋은 배움의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2011년에 김진숙 지도위원이 크레인에 갔을 때 그때 퀴어들이 같이 연대했어요. 그래서 성소수자라는 개념을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알게 되면서 어머, 동성애자라는 게 있대. 아,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편견이야. 이런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업장에서 여성스럽다고 느껴진 남성의 배우 놀림을 당했었는데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괴롭힌 거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장의 배움들, 이 노동자들이 배우면서 자신들이 알았던 편견을 깨고 더 평등으로 한 발 나가게 돼서 그래서 매우 기쁜 나날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명숙 동지가 원고를 보시지 않고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저는 자료를 보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개념이 좀 없어서요. 우선 타이머를 좀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와, 칼이다 칼. 네, 뭐 벌써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8번째 다른 나라 노동자의 투쟁 사례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우선 두 가지 사례를 다른 나라의 그 노동 현장에서 있었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그 마초적인 분위기가 강한 남미 국가들 중에 하나이죠. 어느 사업장에서 사장이 여성들에게 고용을 제한하는 성차별적인 고용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는 그때 그 현장에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을 해야 했고 그래서 트랜스젠더 여성 노동자가 남장을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출근하다 어느 날 발각이 됐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에 이 트랜스젠더 노동자와 그다음에 많은 동료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을 해서 이 화장실 사용 금지를 철회시킨 투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어느 직장 내에서 여성 노동자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함께 동료들이 투쟁을 현장의 거점을 잡고 투쟁을 전개했고요. 이때 동료들이 외쳤던 구호는 그겁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래서 결국 그 가해를 일었던 관리자를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강한 국가에서도 한국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국가에서도 그런 현장에서 그런 여성 노동자들 그리고 트랜스젠더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함으로 인해서 그런 권리들을 쟁취하고 그다음에 평등을 쟁취하는 그런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사례들이 꾸준하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러한 투쟁들을 이제 개별적인 사업장을 넘어서 함께 단결해서 여성 파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해보자라는 속에서 국제적으로 여성 파업은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숙 동지가 아까 아이슬란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75년에 90%의 여성 노동자, 여성들이 그 파업에 결합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그날 상점가의 소세지가 아주 빠르게 매진됐다고 합니다. 솔드아웃 됐고요. 그 다음에 그 길거리에는 음식이 타는 냄새들이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다 파업을 위해서 광장으로 나갔고 남성들이 아이들을 먹여야 하고 저녁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세지 같은 그런 음식들이 빨리 팔려 나갔고 그다음에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라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가 그랬고 그다음에 그 외에 수많은 나라에서 여성 파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 아르헨티나에서는
니우나노메스가 맞나요? 제가 정확하게 발음이 좀 안 좋을 텐데 단 한 명도 이룰 수 없다. 여성 살해, 그다음 페미사이드가 아주 극심하게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었고 이에 여성들이 끊임없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에 많은 여성들이 단 한 명도 이룰 수 없다면서 운동을 전개했고요. 그래서 그 투쟁으로 인해서 그 투쟁과 결합해서 여성 파업이 또한 그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또한 아르헨티나에서 임신 중지권 투쟁도 함께 결합돼서 투쟁을 했습니다. 실제 2016년에 아르헨티나 여성 파업으로 인해서 임신 중지권이 쟁취가 됐는데요. 여기서 하나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이런 임신 중지권 투쟁을 아르헨티나의 조선소 노동자들도 함께 그 전개했던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임신 중지권 상징하는 녹색 스카프가 있거든요. 그 스카프를 아르헨티나의 한 조선소 제 이름을 적어놨는데요. 리오 산티아노 조선소에서 그날 그 뱃머리에다가 그 여성들이 투쟁하는 날 뱃머리에 그 녹색 스카프를 함께 걸어서 나는 여성들의 임신 중지권 파업을 우리도 함께 지지한다라는 것을 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2016년에 폴란드 여성 파업으로 인해서 여기서도 임신 중지권 계약안이 철회됐었고요. 18년에는 아일랜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임신 중지권이 쟁취됐고 스페인에서는 임신 중지권 쟁취와 더불어서 생리휴가 없었던 생리휴가가 법제화됐고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성별 확정을 위한 절차가 아주 간소하게 바뀌었던 사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위스 여성 파업 스위스도 꾸준하게 파업을 진행하고 있죠. 19년, 23년 내에 직장 내 여성 차별 금지, 동일 임금 보장 등의 요구를 걸고 투쟁을 진행을 했고요. 스페인이나 그다음에 아이슬란드도 꾸준하게 파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 파업은 단지 한국에서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라 75년에 아이슬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나라에서 여성들이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그리고 단 한 명도 이룰 수 없다. 근데 임신 중지권을 보장해라 라는 다양한 요구들을 걸고 여성들에게 놓여진 억압과 차별과 그 착취를 깨부수고 모두의 평등과 존엄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노동자들 여성들이 여성을 파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아까 명성통지 말씀하셨지만 자본의 이윤을 타격을 주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 국제적 사례와 더불어서 이건 역사적으로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노동자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다른 사회가 되었을 때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역시도 아주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그 사례가 바로 1917년 러시아에서 벌어졌던 노동자 혁명이죠. 러시아에서 벌어졌던 17년 그 혁명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임신 중지권이 보장됐고요. 그다음에 성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됐고요. 그다음에 많은 가사 노동이 사회화가 됐습니다. 이렇듯이 매우 오랫동안 여성들을 짓눌려 왔던 수많은 그 억압적인 조치들이 그 노동자들이 세상을 바꿈으로 인해서 일소에 해소되었던 사례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러시아 혁명, 17년에 있었던 러시아 혁명의 시작 역시도 바로 여성 노동자들이 열었다는 것입니다. 17년 3월 8일 여성 노동자들이 대거 함께 행진을 하면서 우리에게 빵과 생존권과 장미,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라 라는 거대한 투쟁들이 기폭제가 되어서 17년 10월 혁명이 승리할 수 있었다, 쟁취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이죠. 38 여성파업 요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돌봄 없이 살 수 없다. 그다음에 그 최근에 돌봄 노동의 사회화가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한 그 이주 노동자들을 가사 노동자들을 대거 또 저임금으로 들여와서 부려먹으려는 이런 정부의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에 맞서서 돌봄 없이 살 수 없다. 그다음에 이주 가사 돌봄 노동자 차별 금지 뿐만 아니라 유급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라라는 요구들을 담고 있고요.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생활임금을 보장해라. 특히나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한국이기도 하죠. 그리고 꾸준하게 이게 좁혀진다고 하지만 결코 좁혀지지 않는 이런 그 격차를 해소하고 차별 없는 임금을 지급해라. 이것은 단지 성별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장애 여부, 그다음에 그 정체성의 여부, 그다음에 그 국가 소속 국적의 여부에 따라서 정주민이나 이주민에 따라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차별 없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라라는 요구를 걸고 있고요. 그다음에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일하다가 죽기 전에 위험한 멈춰 아프면 멈춰 있죠. 이거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또한 아주 절박한 요구이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고된 노동 속에서 아파도 다쳐도 쉬지 못하는 이런 현실, 특히나 여성 노동자들 역시도 이것이 아주 큰 문제이기도 하죠.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런 그 조리할 때 나오는 흉이라는 발암 물질로 인해서 폐암을 진단받은 사례들이 또한 작년 재작년에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일하다가 죽기 전에 위험한 멈춰 아픔을 멈춰 이런 요구들을 함께 걸고 있습니다. 또한 7번에 보시면 모든 혐오와 차별에 반대한다. 이런 요구를 함께 걸고 있습니다. 이번에 탄핵광장이 열리면서 우리 이 요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함께 공감하고 우리가 모두 세상에 혐오 없는 세상, 그다음에 누구나 존엄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여성 파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단지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를 권리를 쟁취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실제 이 문제가 어떤 정책의 문제라던가 어떤 그 수장의 문제라던가 이 나라의 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차별의 문제,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성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 노동자 운동과 함께 여성 운동의 굳건한 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회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는 다양한 갈라치기로 분할 통치하려고 합니다. 지배자들, 권력자들은 성별을 나누고 정체성을 나누고 장애 여부를 나누고 정주민과 이주민을 나누고 그다음에 정상가족 논리로 나누고 수많은 분열 전략, 갈라치기 전략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남성 노동자들도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노동자들, 모든 민중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그런 가두리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단결해서 모두가 싸웠을 때 실제 여성 파업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17년에 노동자들이 노동자 혁명을 통해서 이 사회를 뒤집어 엎었던 것처럼 우리도 단지 조금 더 개선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해서 우리 모두가 그 어떠한 분열, 자본이 나누어 놓은 가두리에 갇히지 않는 그런 투쟁들, 그런 시야들을 함께 나가는 속에서 여성 파업도 함께 할 거고요.
우리 이 탄핵광장 속에서 모였던 많은 동지들과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